대형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강원도의 경우 피해목을 벌채하고 새로 조림하는 사업을 해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멀쩡해 보이는 나무들을 베는 등 산불 피해목 벌채 과정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목 벌채와 관련해 재반 사항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나무들이 얼마나 사라지고 또 이 나무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먼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40년째 소나무를 키워온 전영만 씨 소유의 산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산불 직후 완전히 소실된 나무는 베어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소나무는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산을 다시 방문한 결과 멀쩡해 보였던 소나무 20여 그루마저 밑동이 잘려나갔습니다. 벌채업자가 베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밑동이 멀쩡해 보이는 소나무가 이 근방에서만 수십 그루 잘려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굵은 수령이 꽤 되는 소나무인데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가느다란 어린 소나무가 다시 심어졌습니다. 주변 강릉시 소유 산림까지 살펴보니 1헥타르 안에서 멀쩡해 보이는 소나무 100여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벌채 나무를 보면 위에 송진이 거의 올라와 있어요. 이런 나무는 거의 살 확률이 한 80~90% 되거든요. 인근의 또 다른 산불 피해지를 가봤습니다. 이곳도 산불 피해림으로 지정돼 곧 벌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밑동만 그을렸을 뿐 하늘로 뻗은 가지에는 연두색 새잎이 가득합니다. 이 나무들 역시 벌채의 대상입니다. 수관층을 형성하는 큰 나무들은 거의 100% 살아있고요. 불에 조금 약한 작은 나무들이 한 20%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산불 피해지에서 벌목된 나무를 모았던 집화장. 아무리 파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멀쩡해 보이는 나무도 쉴 새 없이 이곳으로 모은 뒤 실려 나갔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100대 왔다 갔다 하시고 한 2톤 조금 넘는 차이. 거기에다 나무 불 안 탔는데도 이게 벌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배가지고 하는 것도. 산불 피해지에서 잘려진 나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멀쩡한 나무는 1등급 원목으로 값비싸게 팔려나가고 불에 탄 정도에 따라 2등급에서 3등급의 나무는 펄프나 목재 펠릿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목재 펠릿의 경우 수요처가 많다 보니 1등급 나무부터 3등급까지 구분 없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벌채된 나무가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 피해 면적은 1,486헥타르. 이 가운데 피해 지역 40% 이상의 산림에서 여전히 벌채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불 피해지의 나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이유는 벌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산불 피해를 본 산주나 벌채를 맡은 업체들의 경제적 속셈도 깔려 있어 멀쩡한 생나무 벌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로 올해 초 긴급 벌채가 이루어진 한 야산입니다. 당초 계획됐던 피해목 벌채 면적은 4.9헥타르. 그런데 실제로는 0.9헥타르만 베어졌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10개월가량 지나서 보니 피해목으로 분류됐던 나무들이 멀쩡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벌채구역에서 제외된 이곳은 소나무의 밑둥이 그을려져 있고 급경사의 안반 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벌채도 어려워서 규정에 따라 일부만 벌채됐습니다. 산불에 그을린 정도에 따라 나무의 생사 여부를 판단해 벌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피해 지역임에도 어느 곳은 베어지고 어느 곳은 남겨집니다. 거의 살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생각으로는 한 2~3년 지켜봤으면 좋을 건데 싹 그냥 베어가는 걸 보니까. 산불 피해목을 벌채하는 작업 비용과 매각 비용 구조도 문제입니다. 산불 피해목 처리 작업은 산주가 벌목과 운반 등 처리 비용을 계산하고 나머지 돈을 갖게 되는데 산림 피해는 보상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온전한 나무까지 함께 배내 팔아야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4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은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원목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납품 가격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벌채 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상품성이 높은 산불 피해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산불 피해 면적이 넓고 벌채 작업도 업체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현장 검증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벌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형 산불을 연구하면서 나무가 불길에 그을린 정도에 따라 고사 여부를 진단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불에 탄 자국과 나무의 가슴 둘레를 계산해서 고사율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슴 둘레가 클수록 잘 버티는데 잘 버티지만 그래도 탄 부분이 작을수록 좋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강원도에서 긴급 벌채 대상지로 결정된 면적은 강릉과 동해, 삼척 등에서 556헥타르. 산림 벌채의 비용 구조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산불에서 살아남은 생나무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피해목들을 베어내다 보니 현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허술한 벌채 작업 관리는 산사태 등의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산불 피해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옥계 산불로 불에 탄 나무들을 모았다가 외부로 실어갔던 선별 작업장입니다. 계곡 곳곳에 나무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물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많은 비가 내린다면 아래쪽 사방댐이 미처 감당하지 못해 나무 조각들이 도로까지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다며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를 볼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흙탕물이 비가 많이 오면 그걸 내려오죠. 그걸 못 반짝하니까 이쪽으로 막 내려오고. 무분별한 산불 피해목 벌채가 2차 피해를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사면의 토사를 잘 잡아줘 배면 안 되는 화렵수들까지 베어졌습니다. 굉장히 극경사사면인데 하부에 이런 살아있는 큰 나무들이 화렵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잘라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가면 그것이 이제 산사태와 홍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불에 탄 나무들을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은 복구 현장도 문제입니다. 피해목 벌채를 위해 산 둘레를 따라 임시로 만든 통행로는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임시 운반 도로로 쓰였던 것들은 제대로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심은 묘목들은 이렇게 쓰러지고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끼손가락 굵기의 소나무들이 산림 복구 차원에서 심어졌는데 운반로 주변에는 성한 묘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운반로에는 피해목을 베고 남긴 잔가지들이 물길을 막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강릉 옥계 지역에서만 30개 사업장에서 강릉시가 시행한 산불 피해목 긴급 벌채가 이루어졌는데 업체들은 산 주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일반 벌채로 더 넓은 면적에서 산불 피해목을 베어갔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긴급 벌채 현장도 엉망인데 산주와 벌채 업체가 알아서 하는 일반 벌채는 관리 사각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감리자가 현장에서 보고 내용을 갖다가 저희한테 전달해주는 개념이니까 감리 보고서를 1차적으로 신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산불 피해 현장에 세심하지 못한 나무 벌채와 부실한 후속 대처가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2차 피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산불 피해지 벌채 사업은 산림 조림을 위해 필요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까지 벌채되는 건 누군가는 이 나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이하라 기자입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동부목재사업본부. 강원도와 경상도의 유일한 목재 중간 유통망인데 벌채된 원목으로 목재를 생산하거나 잘개 쪽에 펄프나 목재 펠린용으로 공급합니다. 원목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지난해 처음으로 산불 피해 나무를 들여와 유통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긴급 벌채한 3만 5천 톤이 대상입니다.
산불 피해 나무라도 상태가 좋으면 산업용 목재로 가공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타 보이는데 네. 이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검게 그을렸지만 실제 펄프나 보드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나무까지 들여와도 본부의 연간 원목 입고량은 1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이곳으로 한 해 2만 톤에 가까운 원목이 들어왔지만 2015년 5천 톤 아래로 떨어졌고 여전히 1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해마다 대형화되고 자주 발생하다 보니 벌목되는 나무도 크게 늘었는데 그 많은 나무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답은 지난 2019년 강원도와 화력발전소, 민간 목재 펠릿 공급업체가 맺은 협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해안 대형 산불로 산불 피해 나무가 9만 7천 톤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90%인 8만 8천 톤이 자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원료로 공급됐습니다. 9년 동안 동부목재사업본부가 취급한 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산불 피해 나무를 연료로 쓰면 신재생에너지 인증, REC 가중치를 2~3배 더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나온 멀쩡한 나무에 대한 확보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펠릿을 혼소 또는 전소할 경우 상당한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원목 또 피해목 가릴 것 없이 싹쓸이 벌채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가 목재 가공이 아닌 펠릿으로 쓰여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곤 권고밖에 없습니다. 인목에 대한 거는 그 산주분의 개인 재산이거든요. 산주하고 원목 매각업자하고 그 각자 개별로 계약을 맺게 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산림복원을 전제로 선별적으로 벌목돼야 할 산불 피해지가 나무 공급에 소리 없는 전쟁터로 바뀌면서 과도한 벌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 지역에 대대적인 벌채가 진행됐습니다. 보통은 이후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데 자연 복원이 더 낫다는 주장도 있어 어느 방안이 효과적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발생한 강릉과 동해 산불로 조림 사업이 진행 중인 강릉시 옥계면의 한 야산. 마치 자로 잰 듯 산 양쪽이 대조를 이루며 양분돼 있습니다. 불에 탄 나무를 벌채하고 새로 소나무를 심는 인공조림을 진행한 숲은 민둥산처럼 변했고 소나무 생육 속도가 더딥니다. 반면 산주가 벌채에 동의하지 않아 그대로 둔 쪽은 해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숲을 잃었습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렇게 산불에 가장 강한 절참나무, 굴참나무 등 화렵수가 아주 지금 완전히 밀생을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공조림 사업으로 산불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다시 소나무를 심어 인공조림한 곳은 지난해 또다시 산불이 번진 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도록 둬서 화렵수가 자란 지역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단순림으로 바뀐 상태라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켰는데 저 맞은편 보시면 화렵수림이 군데군데 섞여 있고 바람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산불 피해가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인공조림과 자연복원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상당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은 피해목을 벌채하고 나무를 새로 심는 인공조림으로 산림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도 자연복원 방안 역시 산림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벌채를 우선하는 인공조림의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아주 중하거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림복원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경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의 힘에 맡기고 다만 이번 강릉 산불의 조림은 자연복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 발생한 강릉 경포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타면서 긴급 벌채 작업이 준비 중입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나무는 가급적 존치시킨다는 겁니다. 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 육안상으로 수관을 봤을 때 푸른 잎이 남아있는 나무들은 원형 존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피해지의 복구 지침과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만드는 법률 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불에 탄 숲이 본래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현장에 맞는 복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는 자연 복원보다 벌채를 통한 인공조림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채를 주로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산림복구와 피해 예방 사업을 담당하는 단체마다 전직 산림청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강릉 경포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주민들은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와 집 주변 사진을 찍고 다닌다며 불쾌함을 토로했습니다. 취재진이 묻자 산불 피해지를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 뭐 주인분이신가요? 그러면 어떤 거 하러 오신 거예요? 산불 피해지 보러 왔어요. 뭐 시에서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네, 받아가지고. 바로 다음 날, 이들은 산림청 관련 단체에서 나온 연구원들로 사방댐 설치 등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을 위해 방문했다고 취재진에 밝혀왔습니다. 저희 지금 11명 조사 중인데 5팀으로 구분해서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과 지자체는 피해지의 나무를 어디까지 베어내고 다시 조림할지 정하는 산불 피해지 복구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에는 사방댐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현장 감리 자격증을 내주는 업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이 용역을 특정 단체들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의 대표 목록을 살펴보니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차관급인 전직 산림청장부터 본부장, 임직원 등 산림청 산하 전직 고위직의 이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산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 재취업에 하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 5천 명예퇴직 수당까지 받고 하루 만에 산하기관으로 출근하는 건 사업비를 더 많이 따기 위해 과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4년 전 산불이 났던 강릉 옥계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이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은 자연스러운 물길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나무가 그 내려와가지고 도로 맥혀가지고 옛날에 그대로 돼버려본 거예요. 댐도 아닌데 그냥 사방댐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헛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 데 있어 산림을 되살리려는 의미보다는 정작 사업이 자리 찾기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